안녕하세요. 저는 우리 주변의 소소하지만 결코 가볍지 않은 삶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스토리텔러입니다. 멀리 있는 것 같지만 실은 바로 내 옆에서 혹은 지금 당신이 겪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야기. 오늘은 조금 긴 호흡으로 천천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신우이가 제 월급 통장을 훔쳐 시댁 식구 6명을 데리고 전국 일주를 떠났습니다. 저와 남편은 그 사실을 알게 된 후 조용히 집에서 어떤 일을 꾸몄죠. 여행에서 돌아온 시댁 식구들은 그야말로 멘붕에 빠졌는데요. 올해 35살인 저는 남편 박도진 씨와 결혼한 지 8년 차가 되었습니다. 엄청난 부자는 아니지만 마음만은 편안하고 안정적인 날들을 보내고 있었죠. 저는 의류 공장에서 생산직으로 일하며 한 달에 약 250만 원 정도를 벌고 남편은 화물 트럭을 운전하며 저보다 조금 더 수입이 좋은 편입니다. 우리 부부는 알뜰살뜰 아껴 쓰며 조금 더 넓은 아파트로 이사하고 양가 부모님의 노후 자금도 넉넉히 모아두겠다는 소박한 꿈을 꾸며 살고 있었어요. 사건이 벌어진 건 월급날이었습니다. 오후 5시 반, 퇴근하고 집에 들어오자마자 습관적으로 지갑을 더듬었죠. 평소 월급 통장 겸 비상금으로 쓰는 한도가 꽤 높은 체크카드를 지갑 속에 넣어두거든요. 그런데 손끝에 닿는 느낌이 서늘했습니다. 지갑이 텅 비어 있었던 겁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아 지갑을 뒤집어 탈탈 털어보았습니다. 신분증, 보안카드는 다 있는데 유독 그 월급카드만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럴 리가 없는데. 지난주에 장을 보려고 5만 원을 인출한 뒤로는 지갑에서 뺀 적이 없었거든요. 저는 중얼거리며 안방으로 뛰어들어가 침대 옆 협탁 서랍을 열어젖혔습니다. 가끔 카드를 빼서 서랍 속 작은 철제 상자에 넣어두기도 했으니까요. 하지만 상자 안에는 공과금 영수증 몇 장만 덩그러니 있을 뿐 카드는 그림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소파 틈새, 거실 테이블 서랍, 심지어 부엌 찬장까지. 생각나는 곳은 모조리 뒤졌지만 카드는 마치 날개라도 달린 듯 증발해 버렸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 퇴근한 남편 도진 씨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주저앉아 집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는 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서연아, 왜 그래? 뭘 그렇게 찾고 있어? 내 월급 카드가 없어졌어. 저는 몸을 일으키며 잔뜩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그 국민은행 카드 말이야. 이번 달 월급이랑 그동안 모아둔 비상금까지 합치면 700만 원은 좋게 들어있는데 도진 씨도 그 말을 듣더니 사색이 되었습니다. 뭐, 카드를 잃어버렸다고. 혹시 회사에 두고 온 거 아니야? 아니면 ATM기에 꽂아두고 온 건? 절대 아니야.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난주에 돈 찾고 바로 지갑에 넣었어. 이번 주는 은행 근처에도 안 갔고 회사 사물함은 내가 꽉 잠가뒀단 말이야. 그럼 길에 흘린 건가? 남편도 같이 엎드려 찾기 시작했습니다. 잘 생각해봐. 최근에 카드를 꺼낸 적 없어? 저는 소파에 앉아 머리를 쥐어짜며 기억을 되감았습니다. 그저께 시어머니가 오셨을 때 과일을 깎느라 지갑을 거실 테이블 위에 잠시 두긴 했지만 5분도 채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신우이 박수진이 집에 왔었죠. 오븐을 좀 빌려 쓰겠다기에 제가 부엌 베란다에서 오븐을 꺼내느라 10분 정도 자리를 비웠고 그동안 수진이는 거실에 혼자 있었습니다. 신우이 박수진. 그 이름이 떠오르자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올해 25인 수진이는 번듯한 직장 없이 빈둥거리며 허영심만 가득한 아이입니다. 전에도 화장품이다, 옷이다 하며 제게 돈을 빌려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죠. 적게는 몇만 원에서 많게는 수십만 원까지. 그렇게 빌려간 돈이 거의 200만 원 가까이 되는데 갚겠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몇 번 말했지만 남편은 아직 어려서 철이 없어 그래. 취직하면 갚겠지. 라며 얼버무렸고 저도 신우이라 더는 싫은 소리를 못하고 넘어갔었죠. 수진이. 제 입에서 그 이름이 나오자 남편도 짐작가는 바가 있는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설마 아무리 철이 없어도 새언니 카드를 훔치겠어. 그게 맞든 아니든 일단 CCTV부터 확인해보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아파트 단지에 도둑이 든 이후 남편이 거실과 안방에 가정용 CCTV를 설치해뒀거든요. 설마 이게 이렇게 쓰일 줄은 몰랐지만요. 컴퓨터를 켜고 최근 3일치 녹화 영상을 돌려보았습니다. 어제 오후 4시 10분 수진이가 집에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새로 산 원피스를 입고 들어오며 오빠, 언니 하고 부르더군요. 당시 저는 부엌에서 저녁 재료를 손질하고 있다가 소리를 듣고 나갔습니다. 오븐을 빌려달라는 말에 제가 베란다 창고로 향하자마자 CCTV 속 수진이의 눈동자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베란다로 사라진 걸 확인한 수진이는 거실 테이블 위에 제 지갑을 곁눈질하더니 핸드폰을 하는 척하며 슬금슬금 테이블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잽싸게 지갑을 열어 카드 한 장을 쏙 뽑아 자기 주머니에 넣고 지갑은 원래 위치에 돌려놓더군요. 그 모든 과정이 10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여러 번 연습한 사람처럼 능숙했죠. 그 장면을 본 저와 남편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더니 주먹을 꽉 쥐어 우두둑 소리가 났습니다. 이 기집애가 내가 평소에 섭섭하게 한 적이 있나? 해달라는 거 다 해줬는데 감히 이런 도둑질을 해? 도둑질도 문제지만 카드를 훔쳤으면 분명 썼을 거야. 저는 급히 핸드폰을 들어 뱅킹 앱에 접속했습니다. 로그인을 하고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 순간 정말이지 기절할 뻔했습니다. 오늘 오전 9시경 현금으로 200만 원이 인출되었고 10시 5분에는 항공권 예매로 150만 원이 결제되었습니다. 11시 12분에는 호텔 예약으로 100만 원, 오후 2시경에는 관광지 입장료와 식당 결제 내역이 수두룩했습니다. 하루 만에 600만 원이 넘는 돈이 빠져나간 겁니다. 제 카드에 문자 알림 서비스가 신청되어 있는데 왜 몰랐나 했더니 수진이가 제 카드를 훔칠 때 제 핸드폰까지 몰래 만져서 알림 문자를 차단해 놓은 것이었습니다. 정말이지 치밀하고 악랄한 수법이었습니다. 돈 쓰는 속도 좀 봐. 남편이 뱅킹 앱의 내역을 보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훔친 것도 모자라 이렇게 펑펑 써대? 우리를 아주 호구로 아는구만.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억지로 냉정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화만 내고 있어 봤자 소용없으니까요. 놈들이 어디서 돈을 쓰고 있는지, 지금 어디에 있는지부터 알아내야 했습니다. 곧바로 카드사 고객센터에 전화를 걸어 분실 신고를 하려 했습니다. 상담원은 본인 확인을 위해 카드 번호를 물었지만 당황한 탓에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주민등록번호로 임시 정지는 가능했고 24시간 내에 신분증을 들고 은행 창구에 가서 정식으로 사고 신고를 하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문득 시어머니가 이틀 전 가족 단톡방에 올렸던 사진이 생각났습니다. 그때는 바빠서 대충 보고 넘겼는데 다시 확인해보니 기가 막혔습니다. 제주공항을 배경으로 찍은 단체 사진. 시부모님, 수진이와 수진이의 남편인 매제 강민호, 그리고 조카 둘, 여기에 시댁의 먼 친척 동생인 최미영까지 총 6명이 한바구음을 짓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우리 가족 즉흥 여행, 제주도야, 우리가 왔다 라는 시어머니의 멘트가 달려 있었죠. 개시 시간은 오늘 오전 10시 반. 제 카드로 비행기 표를 결제한 직후였습니다. 핸드폰을 남편에게 내밀자 남편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와, 수진이 혼자 벌인 일이 아니었네. 온 가족이 다 알고 우리 피 같은 돈으로 여행을 간 거야. 사람 속이 어떻게 이렇게 까말 수가 있지? 그 순간 저는 오히려 차분해졌습니다. 아니,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날 지경이었죠. 결혼 8년 동안 시댁에 헌신했습니다. 명절마다 시부모님 오시며 영양제는 최고급으로 챙겨드렸고 용돈도 섭섭지 않게 드렸습니다. 수진이가 아이를 낳았을 때도 축하금으로 100만 원을 보냈고 돌잔치 때마다 금반지를 해줬습니다.
심지어 저 먼 친척 최미영이 일자리 찾겠다고 상경했을 때 보름 동안 우리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며 일자리까지 알선해줬었죠. 사람 마음은 마음으로 얻는 거라고 믿었는데 돌아온 건 빈집털이범 같은 배신이었습니다. 이건 가족이 아니라 강도였습니다. 도진 씨, 이 일 어떻게 할 거야? 저는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이미 제 마음속에는 계획이 서 있었지만 남편의 태도를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이를 악물며 결연한 눈빛을 보였습니다. 어쩌긴 뭘 어째. 무조건 받아내야지. 이건 명백한 범죄야. 일단 은행 가서 지급 정지시키고 경찰에 신고하자. 그러고 나서 따져.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족끼리 얼굴 붉히기 싫어서 남들 보기 부끄러워서 참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엔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뼈 빠지게 번 돈을 훔쳐다가 흥청망청 쓰는 꼴은 죽어도 못 보겠습니다. 우리는 옷을 갈아입고 집 근처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다행히 마감 직전이라 무사히 사고 신고와 지급 정지 신청을 마쳤습니다. 은행 직원은 이미 결제된 금액은 경찰이 개입해야 돌려받을 수 있지만 이후로는 결제가 안 될 거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은행을 나오니 어느덧 해가 져서 어둑어둑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늘어지는 거리를 걸으며 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환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동안 시댁 눈치 보느라 남편이 중간에서 난처해할까봐 참고 살았던 세월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더니 딱 그 꼴이었죠. 서연아, 미안하다. 남편이 풀죽은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내가 집안 단속을 못해서 네가 이런 꼴을 당하네. 정말 면목이 없다. 저는 남편의 팔을 툭 쳤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야. 그 사람들이 잘못한 거지. 그 사람들 때문에 우리 인생까지 망칠 수는 없어. 집에 가서 증거부터 확보하자. 내일 아침 일찍 경찰서 가야지. 집에 돌아와 CCTV 영상에서 수진이가 카드를 훔치는 장면을 따로 백업해 USB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인터넷 뱅킹으로 접속해 상세 거래 내역서를 출력했습니다. A사 용지 수십 장에 빼곡히 찍힌 결제 내역 하나하나가 가슴을 찌르는 가시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분해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뻔뻔함에 치가 떨려서였죠. 결혼 초 친척들 앞에서 서연이는 복덩이다. 내 친딸처럼 아끼겠다. 라고 떠들던 시어머니의 말이 비수처럼 날아왔습니다. 남편도 잠들지 못하고 한숨만 쉬더군요. 엄마한테 전화해 봤는데 안 받아. 노느라 정신이 없는지 아니면 알면서 안 받는 건지. 수진이도 전화를 꺼놨어. 당연하지.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가 카드 없어진 거 알았을 테니까 일부러 피하는 거야. 다 놀고 와서 배째라 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겠지. 꿈 깨라고 해.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간단히 식사를 하고 증거 자료를 챙겨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담당 형사님은 자초지종을 듣고 CCTV와 거래 내역을 보더니 이건 명백한 특수절도에 해당한다고 했습니다.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죄질이 나쁘다며 바로 입건 처리를 해주었죠. 형사님은 곧 피의자들에게 연락해 출석 요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서를 나오는데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가자. 가서 기다리자. 저것들이 저 공짜 여행을 언제까지 즐길 수 있나 두고 보자고. 남편이 제 어깨를 감싸며 말했습니다. 그래, 무슨 짓을 해도 이제 안 봐줘. 내가 있다, 걱정 마. 경찰서에서 나온 우리는 다시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형사님이 좀 더 상세한 거래 내역, 즉 가맹점 이름과 주소까지 나오는 자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거든요. 은행 창구 직원은 저희를 알아보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어머, 어제 오셨던 분들이네요. 정지 잘하셨어요. 어제 오후 늦게 제주도의 한 펜션이랑 렌터카 업체에서 결제 시도가 있었는데 잔액 부족이랑 정지 카드로 승인 거절됐어요.
아니었으면 피해가 더 클 뻔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펜션에 렌터카까지 아주 제주도를 통째로 빌려놓을 작정이었나 봅니다. 하루 종일 공장에서 먼지 마셔가며 번 돈, 남편이 졸음 쫓아가며 운전대 잡고 번 돈인 줄 뻔히 알면서 말이죠. 상세 내역서를 보니 기가 찼습니다. 제주도의 5성급 호텔, 유명 횟집에서 30만 원, 관광지 기념품숍, 심지어 편의점에서 5,000원짜리 수입 생수까지 사 마셨더군요. 우리는 평소에 1,000원짜리 생수 한 병 사는 것도 망설이는데 남의 돈이라고 아주 물 쓰듯 썼습니다. 와, 5,000원짜리 물? 우린 휴게소에서도 정수기 물 떠마시는데 남편의 입꼬리가 비틀렸습니다. 서연아, 변호사하는 내 고등학교 동창 재훈이 알지? 걔한테 전화 좀 해봐야겠다. 남편은 즉시 친구인 김재훈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재훈 씨는 차분하게 조언해 주었습니다. 도진아, 이건 확실한 절도죄야. 게다가 친족간이라도 이렇게 금액이 크고 고의성이 다분하면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일단 증거는 완벽해. 경찰 조사 진행하면서 합의해주지 말고 강경하게 나가. 그리고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해. 절대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몸싸움하거나 욕하지 말고 법대로 해. 그게 너희한테 유리하다. 전문가의 조언까지 듣고 나니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우리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CCTV 영상은 원본과 수진이의 범행 장면만 편집한 본으로 나누고 과거 영상까지 뒤져 한 달 전 수진이가 안방 서랍을 뒤지다 실패하고 나가는 장면까지 찾아냈습니다. 상습범이라는 증거였죠. 거래 내역서는 엑셀로 정리해 날짜, 시간, 장소, 금액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 모든 자료를 USB 3개에 나눠 담고 클라우드에도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그때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시이모님이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동생인데 평소 저희 부부를 꽤 챙겨주시는 분이었죠. 도진아, 너네 엄마랑 수진이네 제주도 놀러 갔다며. 아주 신나서 사진 올리고 난리 났더라. 돈 많이 벌었나 봐? 남편이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이모 말도 마세요. 그거 제 돈이에요. 아니 정확히는 서연이 월급 통장 훔쳐서 간 거예요. 카드 훔쳐서 700만 원 가까이 긁고 갔어요. 저희 지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뭐? 세상에 수진이 걔가 미쳤구나. 도둑질이라니. 이모님은 기겁을 하셨습니다. 내가 안 그래도 이상하다 했어. 걔네 형편에 무슨 5성급 호텔이며 횟집이야. 야,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내가 당장 언니한테 전화해서 닥달할게. 네, 부탁드려요. 저희는 이번에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전화를 끊자마자 이번엔 시고모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온 친척들에게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수진이가 단톡방에 올린 사진을 보고 다들 복권이라도 당첨됐냐며 부러워하고 있었는데 그게 훔친 돈이라니 다들 경악을 금치 못했죠. 쪽팔려서라도 더 소문내야 해.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들 알아야 해.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그래야 나중에 딴소리 못하지. 그날 저녁 남편이 다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받더군요. 여보세요. 누구냐? 나 지금 바쁜데. 수화기 너머로 시끌벅적한 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 파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 서연이에요. 제가 전화를 가로채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수진이가 제 카드 훔쳐서 제주도 가신 거 맞죠? 저희 다 알고 경찰에 신고했어요. 잠시 정적이 흐르더니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뭐, 훔치긴 누가 훔쳤다는 거야. 가족끼리 좀 쓴 거 가지고 신고. 너 미쳤니? 수진이는 내 시누이야. 시누이가 오빠네 돈 좀 쓰겠다는데 그게 무슨 도둑질이야? 어머니, 말은 바로 하세요. 말씀도 없이 몰래 지갑에서 카드 빼가는 게 도둑질이 아니면 뭡니까? 그리고 그 돈, 저랑 도진 씨가 피땀 흘려 번 돈이에요. 700만 원이 네 집게 이름이에요. 야, 이서연, 너 시집 오면
내 돈이 다 우리 박씨 집안 돈이지. 내 돈이 어디 있어. 우리가 도진이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이제 좀 누리면 안 돼. 며느리가 돼서 시부모 여행 좀 보내드렸다고 생각하면 될 것을. 쪼잔하게 경찰을 불러? 그때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새언니, 진짜 너무하네. 좀 썼다고 경찰 신고까지 해. 내가 나중에 취직해서 갚으면 되잖아. 우리 오빠가 나 감옥 가는 거 보고만 있을 것 같아? 어차피 가족 일이라 처벌도 안 받아.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폭발했습니다. 야, 박수진. 너 제정신이야. 당장 돌아와서 돈 토해내. 안 그러면 나도 너 안 봐. 오빠라고 봐줄 줄 알아? 오빠는 왜 언니 편만 들어? 엄마, 오빠 좀 봐. 완전 언니한테 잡혀서 친동생을 범죄자 취급해. 수진이가 징징거리자 시어머니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진이 너 당장 고소 취하해. 안 그러면 엄마랑 영 끊을 줄 알아. 끊으세요 그럼. 도둑질한 딸 감싸느라 아들은 안중에도 없으시죠. 저도 더는 못 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너네 집 가서 다 뒤집어 엎을 거야. 직장에 찾아가서 망신 줄 거야. 하는 악담이 쏟아졌지만 저는 담담하게 녹음 버튼을 눌러 저장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미안해, 서연아. 정말 미안해. 아니, 난 괜찮아. 오히려 잘 됐어. 이제야 저 사람들 본 모습을 확실히 봤잖아. 이제 미련 없어. 그날 밤 우리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악연을 끊어내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을 쓰기로요. 여보, 이 아파트 우리 결혼하고 같이 대출받아 산 공동 명의잖아. 남편이 비장하게 물었습니다. 응, 그렇지. 저 사람들 돌아오면 분명히 여기로 쳐들어올 거야. 와서 들어눕고 난동 피우겠지. 우리 이 집 팔자. 뭐, 집을 팔자고. 응, 팔고 이사 가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저 사람들 영원히 못 찾아오게. 남편의 눈에서 도끼가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맞아요. 이 집에 계속 살면 그들은 거머리처럼 달라붙을 겁니다. 좋아. 당장 내놓자. 우리는 다음 날 바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았습니다. 금매로 내놓으면 시세보다 조금 싸게 팔아야 하지만 빨리 처분하는 게 우선이었습니다. 운 좋게도 집 위치가 좋고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인지 내놓은 지 하루 만에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신혼부부였는데 집을 아주 마음에 들어했죠. 우리는 이사 날짜를 최대한 당기는 조건으로 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짐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8년 동안 쌓인 살림살이 중 가져갈 것과 버릴 것을 구분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올 때마다 사다 놓은 촌스러운 그릇들, 수진이가 입다 버리고 간 옷가지들은 미련 없이 쓰레기 봉투에 담았습니다. 집을 비우는 동안 우리는 임시로 지낼 레지던스를 구하고 이삿짐은 보관이사 서비스를 이용해 창고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짐이 빠져나가 우울해진 집을 보니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꾸고 출입 카드키는 모두 무효화시켰습니다. 거실 테이블 위에 메모 한 장을 남겼습니다. 무단 침입 시 형사 고발함. 훔쳐간 돈 갚지 않으면 합의 없음. 이 집 팔렸으니 다시는 찾아오지 마시오. 저희가 집을 비우고 떠난 지 사흘째 되던 날 시댁 식구들이 돌아왔습니다. 빈털터리가 되어 초라하게 돌아온 그들은 당연히 우리 집으로 왔겠죠. 하지만 도어락은 열리지 않았을 겁니다. 나중에 경비 아저씨와 이웃 주민들에게 들은 이야기는 가관이었습니다. 문이 안 열리자 시어머니와 수진이가 복도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문을 두드렸답니다. 이서연, 문 열어. 시어머니가 왔는데 문을 잠가. 도진이 너 이놈의 자식 나와. 하지만 집안은 텅 비어 있었죠. 소란이 계속되자 이웃집에서 항의가 빗발쳤고 결국 경비실에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출동한 경찰에게
시어머니는 내 아들 집인데 며느리가 비밀번호를 바꾸고 도망갔다며 난동을 피웠지만 등기부등본상 소유주가 바뀐 건 아니어도 아직 잔금 전이라 현재 거주자가 부재 중이고 무단으로 침입하려는 행위는 제지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때 저희는 새 아파트 계약을 마치고 인테리어를 구상하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으로 시어머니와 수진이의 부재 중 전화가 수십 통 찍혔지만 모두 차단했기에 평화로웠죠. 시댁 식구들은 결국 갈 곳이 없어 근처 모텔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훔친 돈은 다 써버렸고 카드도 막혔으니 수중에 돈이 있을 리 없었죠. 매제인 강민호 씨가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하고 저에게 장문의 사과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형수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말렸어야 했는데 제 몫으로 쓴 돈은 어떻게든 갚겠습니다. 제발 선처 부탁드립니다. 저는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말뿐인 사과는 필요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뒤 수진이는 결국 경찰서로 출석해야 했습니다. 저희가 제출한 증거가 너무나 명백했기에 빠져나갈 구멍이 없었죠. 시어머니는 경찰서에서 며느리가 시누이를 감옥에 보낸다며 바닥에 드러누워 울고불고 했지만 법은 냉정했습니다. 수진이는 특수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나 집행유예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저희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햇살이 잘 드는 남양 아파트 베란다에 제가 좋아하는 화분을 잔뜩 놓았습니다. 남편과 함께 거실에 앉아 차를 마시며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습니다. 서연아,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하며 살자. 그동안 고생 많았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응, 우리 행복하자. 누구도 방해 못하게. 시댁 식구들은 그 후로도 몇 번이나 저희를 찾아내려고 친척들을 들쑤시고 다녔지만 저희는 이미 연락처도 바꾸고 잠적해 버렸기에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수진이는 결국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고 매제와는 이혼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는 동네방네 며느리 욕을 하고 다니지만 이미 사건의 전말을 아는 사람들은 오히려 혀를 차며 그들을 피한다고 하더군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선을 넘는 사람들을 끊어내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용기를 낸 덕분에 저는 제 인생을 되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가족이라는 굴레 때문에 고통받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한 번쯤은 나 자신을 위해 독해질 필요가 있습니다.